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 한정규입니다. 저는 가이드 와이어와 마이크로 카스터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와이어는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돼 있어서 미끈미끈하게 돼 있고요. 특히 필더 XT 시리즈는 폴리머 코팅이 돼 있어서 더 미끄럽게 돼 있습니다. 폴리머 XT 시리즈는 테이퍼드 된 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요. 가이아 시리즈는 팁이 테이퍼돼 있고 샤프트 테이퍼돼 있고 하이드로필릭 코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클 와이어는 하이드로포빅 코팅이 돼 있어서 텍타일 센스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콘캐스트 시리즈는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돼 있지만 팁만은 하이드로포빅 팁이 돼 있어서 텍타일 센스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워낙 단단하고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이드로필릭 코팅은 이 프릭션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텍타일 센세이션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하이드로포빅 코팅은 프릭션이 하이드로필릭보다는 더 크지만 그래 노 코팅보다는 당연히 좀 줄어들고, 하지만 텍타일 센스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 필더 시리즈는 시온 블랙처럼 이 폴리머 코팅이 검게 돼 있어 가지고 미끈미끈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필더 XT 시리즈는 팁이 테이퍼돼 있는 특징이 있고 폴리머 재킷 코팅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채널을 찾아서 슬라이딩 기법으로 그 로스 티슈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와이어입니다. 이후에 나온 게 필더 XTA 혹은 R인데 팀 로드가 1g, 0.6g이고, 이거는 와이어가 원래 그 코어 와이어가 있고 주변을 스프링 코일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이의 간극을 액트1이라는 구조물이 채우고 있어서 1대1 토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컴포지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더 XTA, R, 시온 그리고 가이아 패밀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코어는 이렇게 휘프 모션이라고 해서 토크가 갑자기 전달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죄송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컴포지 코어는 이렇게 1대1로 토크가 전달되기 때문에 잘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라클 패밀리는 36, 12g이고 하이드로포빅 코팅이 되어 있고요. 콘퀘스트 프로 12는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칼시피케이션 된 리전을 통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프하고 테이퍼된 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고, 와이어는 제너럴 셀렉션으로 가야 퍼스트나 세컨드를 쓸 수 있고요. 울티메트 브로 3는 팀 로드가 3g 정도이고 하이드로필릭 코팅되어 있고 팁이 테이퍼되어 있지 않아서 첫 번째 선택할 와이어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는 와이어이긴 합니다. 테이퍼된 엔트리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채널이 있다면 XDR, 없다면 XA를 쓸 수 있고요. 하이 페네트레이팅 파워를 쓰면 가이아 서드, 그리고 캐시펜이 아주 심하다면은 미라클 12나 콘퀘스트 프로 12를 쓸 수 있는데, 프록시멀 캡에서는 좀 에스컬레이션 했다가 마디에서 디에스컬레이션하고 디스탈 캡에서 필요에 따라서 리에스컬레이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와이어 선택의 기준이겠습니다. 마이크로 카스트는 캐러밴이나 코세어 같은 걸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요. 파인 크로스 이전에 또 많이 썼던 것이고, 캐러밴이나 코세어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로 프로파일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파이크 시리즈는 이 토크를 줘서 넘기는 토커빌리티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어서 그런 면에서 코세어 프로와 좀 유사한 특징이 있겠고, 미즈키 카스터는 프로파일도 작고 아주 재질 자체가 상당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트래커빌리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너무 부들부들해서 푸셔빌리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리전의 성격에 맞게 카세터를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이 캐러벨 카세터는 바디가 1.9에서 2.6 프렌치죠. 비교적 로 프로파일이고요. 그리고 브레이드드 된 구조이기 때문에 토크를 줘서는 안 되고 이거는 푸시에 의해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코스의 프로 시리즈는 2.6, 2.8인데 XS 최근에 나온 것이 2.1에서 2.9 프렌치로 좀 더 테이프된 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 코스어 시리즈는 이 토크를 줘서 돌려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캐러벨은 로 프로파일의 트래커빌리티가 좋겠고, 코스는 좀 두껍기 때문에 서포터빌리티가 좋고, 특히 토크를 줘서 돌리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로서빌리티에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코스어는 시계든 단시계든 10번까지 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크를 다시 거꾸로 줘서 이 토크를 좀 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번 이상 한 방향으로 돌리거나 저항이 있는데 계속 돌리다 보면은 끊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턴파이크 스파이럴이 턴파이크 시리즈 국내에서 도입된 거의 가장 기본 형태이고, 이거는 주변에 나일론 코일이 둘러싸고 있어서 토크를 줬을 때 좀 더 저항을 그러니까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턴파이크 골든 아프가 메탈 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카시페이스는 구조나 아주 저항이 있을 때 뚫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턴파이크 LP가 로 프로파일로 되어 있고요. 로 프로파일이어서 코스웨어 프로 XS 정도에 준하는 카세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셋 다 이제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반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토크를 풀어주는 구조로 시행하게 되고, 아주 칼슘이 심한 데서는 와이어 다 넘어가고도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토너스가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20번까지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토크를 풀어 주고 다시 전진하는 방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O의 밴드는 워크호스 밴드보다는 더 짧게 만들어내는 특징이고 대신에 각도를 더 크게 40에서 60도 정도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1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쉘로한 세컨 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호스 와이어는 이렇게 옆으로 굴려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CTO 밴드는 앞에서 짧게 눌러 가지고 샤프하게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와이어 테크닉은 슬라이딩 테크닉이 있는데 이거는 베슬 CTO 세그먼트도 이 160에서 200 마이크론 직경을 가진 마이크로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조직학적 파인딩에 기반한 테크닉이고 와이어를 넣다가 저항이 느껴지면은 굴려 가지고 옆으로 루스 티슈를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드 XT 시리즈가 230 마이크론 전이 팁이고 폴리머 재킷이 있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와이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CTO가 워낙 단단하면은 결국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아마 드릴링 테크닉일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드릴을 하는 거죠.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 90도씩 빠르게 돌리면서 전진하게 되는데 푸시 하드 해서는 안 되고 컨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서 알아서 이게 전진하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전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게 미는 게 아니라 와이어 팁을 바꿔서 좀 스티프한 애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티밋 브로 3나 미라클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고 페네트레이션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들로 찍어내듯이 직접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콘캐스 프로 12가 가장 적합한 와이어이겠고 워낙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크기 때문에 개수리 경로를 어느 정도 CT나 콜라테럴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비교적 짧지만 아주 강하고 직선형인 그런 그 세그먼트에 사용하기 적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LAD CTO라면은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가 있고 캡이 테이퍼돼 있지 않죠. 블런트 팁이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좀 오래되고 단단한 캡일 텐데 실제로 루스 티슈 트래킹 혹시 해보나 필드 엑스트 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단단한 할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와이어 퍼스트를 해봤더니 여기 와이어의 텐션만 가지고 전진하지 않을 때 다시 에스컬레이션을 세컨드를 통해서 프록시로 캡을 뚫고 그다음에 이제 LA를 뚫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된 케이스를 보면은 아주 길게 리그레션 돼 있는 LED 아주 오래된 CTO인 걸 알 수 있고 아이브스를 보면 레프트 메인부터 프록시마 LED까지 방패처럼 카심이 쫙 덮고 있어서 프록시마 캡을 아이브스에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리트로그레드로 접근을 한 다음에 Y가 프록시마 캡에 온 다음에도 워낙 단단해서 전진을 못하면 일단 콘캐스 프로 12와 같은 것으로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대고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게 밀어서 여기서 뚫고 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익스터널레이션 뚫고 나가는 이런 페네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를 익스터널레이션 한 다음에 CTO를 다시 뚫을 수 있고 밑에 리그레이션 된 거는 그 아이브스에서 플럭 버들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죠. 가이아 패밀리에서는 푸시 앤 토크 테크닉을 사용하죠. 특징적인 테크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와이어가 디플렉션, 굴절되는 데는 티슈 레지스턴스와 와이어 팁의 쉐입, 스티프니스가 다 작용하게 되는데 스트레이트한 팁은 이렇게 직선으로만 전진하겠죠. 근데 앵글을 주면은 이렇게 디플렉션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혹은 팁이 스티프하다면은 어느 정도 직선형으로만 쭉 진행하죠. 하지만 소프트 팁은 이렇게 디플렉션, 굴절이 일어나는데 굴절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진을 하겠다라는 게 이 푸시 앤 토크 테크닉이고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아주 짧은 프리쉐이핑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돌려서는 안 되고요. 돌려서 늘린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밀다 보면은 디플렉션이 일어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뒤로 살짝 빼거나 혹은 그 상태에서 살짝 돌려 가지고 다시 푸시하는 푸시와 토크를 반복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전진하는 방법이고 가이아 시리즈는 포스 세컨 서드가 1.7, 3.5, 4.5g의 팁을 로드를 가지고 있지만 테이퍼드 된 팁인데다가 특히 팁의 쉐입이 마이크로콘 팁이어서 볼팁과 다른 뾰족한 팁이어서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가이아 서드가 콘캐스 프로 12에 거의 준할 만큼의 페네트레이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드릴링을 할 경우에 직선으로만 전진하기 때문에 아무 느낌 없이 혈관 밖을 뚫고 나가서 반드시 푸시 앤 토크 기법으로 이렇게 밀다가 돌리면 안 되고요. 밀다가 방향이 마음에 들면 디플렉션 된 그 상태에서 멈추고 돌리고 다시 밀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잡고 다시 밀고 이런 푸시한 다음에 토크 푸시 반복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페네트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칼슘이 박혀버릴 수 있고 특히 드릴링 기법을 사용하면 칼슘이 박히기 쉽게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빠지지 않아서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와이어입니다. 슬라이딩, 드릴링, 페네트레이션, 푸시 앤 토크를 와이어와 리전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야 되겠고요.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 할 때 투와이어 테크닉도 아주 중요한 테크닉인데 싱글 와이어 테크닉이 페일하게 되면은 첫 번째 들어간 와이어가 폴스 루멘을 너무 크게 만들기 전에 이것을 랜드마크로 삼고 폴스 루멘으로 접근한 엔트리를 막은 상태에서 세컨 와이어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마이크로 카테터 하나에다 와이어 두 개를 쓰는 것이 패러럴 와이어, 마이크로 카테터 두 개 와이어 두 개를 쓰는 걸 시소 와이어로 구분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세컨 와이어는 좀 더 스티프한 와이어를 쓰는 것이고 이게 별 아이디어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툴이어서 안테그라이드 어프로치가 실패했을 때는 빠르게 더블 투 와이어 테크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더블 루멘 카세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많은 걸 알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 좀 한계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 사이드 포트에서 크루세이드 카세터라면은 팁에서부터 사이드 포트 이 오브 더 와이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주 단단한 CTO 세그먼트를 뚫을 때는 서포트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엔지오 상에서 어디가 사이드 포트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스케는 디스탈 캡에서 디스탈 그 마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포트가 있기도 하고 팁에서 좀 가깝게 사이드 포트가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 여하튼 더블 루멘을 이용해서 더블 루멘 카세터를 이용해서 투 와이어 테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링 하다 보면은 폴스 루멘 나가지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시그모이드 커브 사인이에요. 아토리 다이미터에 따라서 주행을 하는 이 시그모이드 커브를 보면 이것이 와이어가 밖으로 나갔거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저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면은 트루 루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트루 루멘에 돌아오는 기법으로서 패러럴 와이어나 시소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트루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했다면은 카트나 리버스 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스를 이용한 페네트레이션인데 이 자체가 큰 주제일 만큼 상당한 기술과 그 경험을 요구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특히 이 리전까지 아이브스 카트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스타 테크닉이 서브 인터벌 트래킹 앤 리엔트리라는 테크닉인데 이 스타와 여러 변종의 테크닉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 스타 테크닉은 콜럼버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너클와이어 테크닉을 스타 테크닉이라고 지시했던 건데 이후로는 리엔트리 테크닉으로만 국한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엔트리를 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특히 디지털 바이피케이션 위치에서 인티마를 뚫고 툴룸에 들어온다라는 게 스타 테크닉이고요. 이 너클와이어 테크닉은 어드밴스 티어가 이 샤프한 트라움에는 약하지만 블런드 트라움에 잘 견딘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게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텍스 글로브처럼 니들로 툭 찌르면 찢어지죠. 하지만 손가락을 밀면은 그 경로를 따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슬의 경로가 앰비겨스한 경우에는 스티펀 와이어로 뚫기보다는 너클 와이어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너클 와이어를 만드는 워크호스 와이어를 만들 때는 옆으로 굴려가지고 스몰 U 쉐입으로 만드는데 스몰 너클을 만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폴리머 코팅돼 있고 팁 로드가 작은 필드 XT가 우선 선택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다 파워풀한 너클이 필요한 경우에는 팁 로드가 좀 큰 파일럿 200 와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다 보면은 이 플로피한 파트와 스티프한 파트에서의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너클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힘을 받아서 전진하게 되고요. 밀면은 이렇게 전진해서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노트 형성되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여기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힘을 받아서 진행되고 이 페리페럴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좀 익숙하신 테크닉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이제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토크를 줘서는 안 되고요. 토크를 주다 보면 노트가 형성돼 버리면 와이를 끊고 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미는 방법으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트루루맨으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엔지오를 여러 각도로 돌려가면서 특히 와이어가 프리 무브먼트를 보이면은 트루루맨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 프리 무브먼트를 보내면 혈관 밖으로 나간 거겠죠. 실제로 실적 하다 보면 서든하게 레지스턴트가 떨어지면서 프리 무브먼트를 보이면 들어갔다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경우에는 멀티플러 사이드 밴드, 디지털 사이드 매치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트루루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일 인젝션 하는 거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요. 폴스 루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폴스 루멘이 너무 크게 만들어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혈관 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스타 테크닉이 변종으로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에서 다이를 세게 쏴가지고 트루루멘까지 쭉 찢어서 트루루멘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테크닉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한 강심장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프레셔 커브를 봐서 트루루멘 들어왔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와이어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고 CTO 밴드 일반적인 밴드와 좀 다르다라는 것. 테크닉 드릴링, 페네트레이션, 슬라이딩, 푸시 앤 토크 기법을 뭐 와이어와 리전에 적합하게 사용할 투 와이어 테크닉도 아주 파워풀한 툴이 되겠습니다. 이 서브 인티마에서 인티마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결국 여러 경험과 경험이 중요한 그런 테크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실에서 감사합니다.